굉장히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박원순이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만 해당된다. 이런 얘기를 김어준의 다스베이다라는 방송에 나와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징벌적 배당 제도를 도입을 주장을 했어요. 다스베이다. 참. 김어준, 다스베이다. 이 뭐겠습니까? 다스베이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거 아니에요. 참. 어떻게 프로그램 이름을 이딴 식으로 짓지? 다스베이다. 박원순이 참 가짜뉴스의 상징인 박원순이 언론에 대한 쓴소리를 이어왔다. 언론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만 해당한다. 언론도 진실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기사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아니, 본인들이 온갖 거짓의 산 공격으로 지금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거짓선동 프레임을 거짓의 산 공격으로 대통령도 감옥에 보내버리고 지금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정권을 차지해놓고 이제어서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언론에도 징벌적 배당 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전 찬성을 해요. 징벌적 배당 제도 이거 하는 거 오케이. 그러면은 손석희가 이거 얼마를 배상해야 되나? JTBC가 망해도 자돈 대대로 물어줘도 못 물어줄 정도로 다 몰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정상적 국가가 아니다. 한 번에 바로잡을 수 있는 게 징벌적 배당 제도다. 누구나 자유롭게 운동장에서 놀게 하고 게임 규칙을 위반하면 핀셋으로 잡아서 운동장 밖으로 던져버려야 된다. 아예 그냥 끝내버려야 된다. 거짓 언론 보도가 나가면 그 언론은 그냥 문 닫을 정도로 죄를 크게 물어서 운동장 밖으로 던져버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언론 개혁이다. 언론도 검찰에 이어서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베스트 댓글 잠깐 볼까요? 어휴, 이걸 시장이라고. 저런 자의 눈에는 김어준이나 유시민 방송은 언론이고 조국의 범죄를 지적한 조중동은 잘못되었다는 왜곡된 시각으로 평생을 살았다. 참. 시장이나 되는 사람이, 서울시장이나 되는 사람이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이런 것도 참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데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냉철한 비판이 있어요. 그 자격을 누가 정하고 무슨 기준이지? 적어도 당신들은 그런 말 할 입장이 아니라고 본다. 자, 근데 이런 얘기가 또 있었어요. 박원순이 지금 포인트가 이거예요. 박원순이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만 해당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같은 날 문재인이 언론 진실을 알리고 있는지 성찰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기자들을 호프 만남을 갖자고 했어요. 그래서 자성을 촉구하면서 누구나 공정을 말하지만 공정의 개념이 다르다. 청와대 출입 기자들을 만나서 같이 호프타임을 하면서 같이 맥주를 한 잔씩 하면서 기자들을 좀 독려하고 기자들에게 좀 잘 봐줘라. 지금 기자들이 청와대와 문재인을 너무 까고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기자들과 좀 친해져 보려고 기자들에게 좀 우리 좀 잘 좀 봐줘. 이런 제스처를 보내는 거죠. 문재인이. 그런데 그러면서 진실을 알리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같은 시기에 박원순과 문재인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베스트 댓글 볼까요? 왜 이 사람은 집권한 지 반이 지나가는데 아직도 남탓만 할까? 문통 자신이 진정한 성찰이 필요한 게 아닐까? 남탓도 한두 번이지. 입만 열면 내로남불이니 국민이 지친다. 절대적으로 자기 성찰이 필요한 사람이다. 스스로 성찰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야. 맨날 남탓, 남 핑계. 미안한 일이 있으면 사과부터 하는 게 예의 아니냐? 이 인간 또 시작이네. 제이나 한 대 맞자. 이런 식으로 악플만 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이런 황당한 얘기를 했어요. 저만큼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정치인 없을 것.
정말 이건 할 말이 없습니다. 볼까요? 화나요가 압도적입니다. 거의 뭐 90%예요. 16,000개가 넘습니다. 90%가 넘네요. 베스트 댓글 안 볼 수가 없겠죠. 베스트 댓글 없네. 그냥 최신술 댓글을 지금 실시간으로 잠깐 볼게요. 어이가 없어 헌웃음만 난다. 혼자 어디 딴 세상 사는 것 같다. 국민이 표를 잘못 내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깨달아야 된다. 치매네. 치매라는 거죠, 치매. 현실 감각도 없고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 실시간입니다, 실시간. 크크크 막 웃고 있어요. 2019년 최고의 망언이다. 드디어 돌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박원순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잘 보세요. 박원순이 약간 에드벌룬을 띄웠죠. 언론을 개혁해야 된다. 언론 개혁해야 돼. 가짜뉴스를 내보내는 그 언론사는 징벌적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이것을 약간 문재인이 추인하는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어요. 이 다음에는 민주당에서 이제 움직이면 뭔가 그림이 나오죠. 언론을 압박을 하면서 만약에 우리에게 불리한 기사를 잘못 썼다가 그 중에 더 잘못된 기사가 있다고 하면은 너네 언론사 문 닫을 수도 있어. 엄포를 놓거나 협박을 하는 걸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전 사실 박원순이 이런 얘기 할 때까지만 해도 뭐 그래, 박원순 또 헛소리 하는구나. 이 사람은 정말 우리 편이 하는 거짓말은 괜찮고, 뭐 나를 비판하는 것은 가짜 뉴스거나 나를 비판하는 것 중에 뭐 하나 흠잡을 거라도 하나만 생기면 어떻게든 내가 저 언론사를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언론이 지금 진실을 알고 있는지를 성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내 편이 좀 되죠. 같이 맥주도 마시면서 같이 좀 친근감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은연중에 좀 잘 좀 해봅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문재인이. 그러면 박원순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통령이 문재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이 뭡니까? 민주당에서 뭔가 입법 추진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이것을 방어하기도 어려워요. 가짜뉴스를 내보내는 그 언론사를 징벌적으로 처벌하겠다라고 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있나요? 이것만 보면 뭔가 꼼수를 부릴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와 뭐 문재인 이런 박원순 이런 사람들이 뭔가 꼼수를 부리려고 한다. 그게 언론의 재갈을 물리기 위한 뭔가 꼼수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뭔가 입법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을 뭐 방어할 만한, 이것을 해야지 맞죠, 사실. 정말 가짜뉴스는 잘못된 것이므로 가짜뉴스를 전파한 그 언론사는 정말 문을 닫을 정도의 정말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거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뭐 민주당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정권에 유리한 기준을 만들면서 약간 자유한국당에 협조를 요청을 하겠죠. 야, 자유한국당아, 야, 가짜뉴스 이거 하면 안 되잖아. 가짜뉴스 나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막는 우리가 입법 발의를 하자 라고 하면서 뭔가 독소 조항이나 꼼수를 집어 넣을 거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자유한국당도 보겠지만 우리 국민들도, 저도 이 법률안을 좀 세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분명히 민주당과 청와대에서는 독소 조항을 집어넣거나 자기네들이 이 가짜뉴스라는 것을 기준을 가지고 오려는, 우리를 공격하다가 뭔가 핀트가 안 맞는 기사를 내보내면 그 언론사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이런 위력을 가할 수 있는 이런 모양으로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정권 하다 보니까 검찰도 기본적으로는 문재인 쪽에 더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문재인 정권을 공격한다고 해서 심플하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공격이 나올 것이고, 뭔가 지금 정권을 이용하거나 뭐 독소조항 같은 걸 이용해서 자기네 유리한 뭔가 판을 깔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하고 잘 감시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박근혜 성관계 비디오 있다고 말한 주진우 체포해야 된다. 주진우 같은 사람, 손석희, JTBC,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 당시에 모든 언론들 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언론은요, 거의 대부분 언론들이 다 망해야 돼요. 그렇게 치면. 뭐 그런데 그렇게는 안 하겠죠. 당연히 얘네들은 이제부터라고 하겠죠. 이제부터. 자, 이제부터 합시다. 과거는 뭐 지나가 버리고 이제부터 합시다 라고 하면서 뭔가 꼼수를 부릴 것이다. 이 꼼수가 나오면 제가 그 꼼수를 찾아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박원순과 문재인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은 뭔가 이유가 있다. 괜히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